네, 먼저, 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제 갤럭스라고 저희 한국의 석차옥 교수님의 랩실이 있어요. 석차옥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RF 디퓨전 만든 베이커 랩에서 포닥하셨던 분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해서 똑같이 창업을 하셨는데, 이쪽 랩에서 이제 요즘은 바이오 아카이브에서 이런 쪽으로 좋은 논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던 와중에 갤럭스 석차업 교수님께서 내셨던 논문이 나와서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티바디를 이제 디퓨전 모델로 만든 것인데, 사실 전 모델의 좀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루진 않았더라고요. 좀 중요하게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시사점이 있는 논문이라 같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 왜 이 논문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요즘 대부분의 바이오 인더스트리는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이 가장 대부분의 한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성장률도 이제 스몰 몰레큘보다 좀 더 높은 11%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전통적인 항체 발굴이 저희가 이제 동물 이제 디스플레이 혹은 효모 디스플레이 아니 파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바디 라이브러리 중에서 최적의 후보들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으로 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항체들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이제 최적의 물질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피톱에 정확히 결합하는 그 물질보다는 비교적 잘 결합하는 물질을 만드는 걸 가깝고, 또 이제 저희가 막 구조를 잘 모르는 것들 혹은 이제 좀 희귀하고 잘 안 알려져 있는 에피톱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뭐 완전히 바닥부터 이 에피톱에 딱 맞겠다고 디자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친화도나 특이도도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했던 많은 모델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단백질 2차 구조들, 알파헬릭스나 베타식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데, 이제 항체의 가변 부위는 CDR 루프라고 좀 더 길고 어려운 루프 6개 정도가 주로 결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6개들의 에피톱에 대한 결합을 저희가 충분히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에 이제 석차학 교수님이 계셨던 베이커랩에서 이쪽도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노바디라고 안티바디의 일부분을 모델링해서 만든 걸로 이 CDR 루프 6개에 대한 인터랙션을 검증해 본 적은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초로 다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전에 항체에 대한 사전 정보는 없이 6개 정도의 물질을 만들었고, 이제 상업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이제 PDL1, 허투, 이제 EGFR 이런 것들과 저희가 기존에 좀 언더거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에피톱 3가지 해서 총 6가지에 대한 저희가 안티바디를 만들었고, 이 중에서 ALK7 같은 경우는 실험 구조도 없이 오로지 이제 알파폴드로 예측된 구조만 가지고 실제로 한 안티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이제 잘 붙는지를 봤는데, 생각보다 어피니티도 잘 나왔다, 뭐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했던 점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걸 를 통해서 뭐 가변 부위를 만들어서 실제로 인비트로로 이게 어떤 물성을 지니는지를 검증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업계에서 이제 쓰이는 프로세스를 좀 많이 따라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맛이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검증 과정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일단 갤럭스 디자인 V3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 안티바디 디자인을 했는데, 이 모델 안에는 이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능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벤치마크 성능인데, 에피톱에 5개 레지듀를 저희가 미리 지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서 각 모델들에게 50가지 안티바디 후보들을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해서 이제 피규어 A, 이제 1번의 A를 보시면 G패스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G패스 레이트는 뭐냐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애들만 패스라고 하고, 그 패스한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구조 예측의 신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디자인된 구조와 예측 구조 사이에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일정 바르 넣으면 패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디자인 V3 되면 한 30% 가까이 예측 구조가 이 두 가지 좀 빡센 기준을 통과하더라.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RF 안티바디가 이제 베이커랩에서 만든 이제 모델이었는데 회색 이제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고 갤럭시 디자인 V3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입니다.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 리커버리를 보는 건데 이제 X축 같은 경우가 그냥 누적 그래프고요.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범위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이제 4옹스트롱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 구조는 일치하는 구조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 언더에 몇 퍼센트 정도가 위치하는지를 누적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디자인 V3 같은 경우는 50% 이상으로 현존하는 모델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고 C번 같은 경우는 뭐 각 모델로 설계를 했을 때 실제로 뭐 가장 좋았던 가장 예측도가 높았던 물질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 보면 갤럭시 디자인 V3로 만든 거는 3오스트롱 안쪽으로 또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오스트롱 안쪽이면 이제 거의 동일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수준으로도 구조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줬고 인실리코로 또 다른 뭐 성과 지표도 있는데 이건 이제 허투 트러스 줌압이나 아니면 뭐 BG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많은 항체랑 돌연변이 결합 구조들이 이미 잘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라이브러리를 확인을 해서 얼마나 구조 엑시스가 높았는지를 이제 귀납적으로 본 건데 보면 AURC가 0.8, 뭐 0.89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뭐 이 두 가지 정도뿐만 아니라 비교적 잘 알려진 구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탐색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0.7 이상씩 뭐이 정도 나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뭐 특정 항원에 뭐 과접화되지 않고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비트로로 이거를 실제로 항체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델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톱을 결정하고 5가지 장기 정도를 저희가 설정을 해주고 그걸 타겟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을 뽑아내고 실제로 원자 수준에서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도 하이 레졸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모델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저희가 진짜로 이 구조를 기반으로 모의 항체를 만들게 돼요. 보시면 이제 효모에다가 이 DNA 올리고풀을 넣었고 효모에서 이제 표면당 뭐 얼마큼의 카피로 발현을 시킨 다음에 이걸 이제 바이오 패닝으로 이제 안티젠이 붙은 것들만 계속 돌리면 이 안티바디를 잘 만들어내는 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클론이 되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세 사이클을 돌려서 실제로 안티바디를 저희가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거고 뒤쪽에 이제 FAC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풀 안티바디를 다 만든 건 아니고 저 가변 부위의 대부분의 루프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싱글 스트랜드로 이제 SCFV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로 실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노보로 항체를 만들고 이 안티바디 후보들을 도출해낼 때까지 실제로 인비트로로 1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뭐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아까 만든 것처럼 개별 클론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데이터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하나의 점들이 다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모여 있는 것들은 클론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 모양이 중간중간에 다 있는데 이건 일정 트레스홀드로 이제 뽑은 거고 이 Y축 같은 경우는 항원과 얼마나 잘 결합했는지 그리고 X축은 발현도가 얼마나 높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사분면에 해당하는 이제 오른쪽 위쪽에 위치한 클론들은 이제 높은 항체 발현율이 있을수록 항원에 더 잘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항체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첫 번째 아테졸리주맙 이런 걸 보면 시판되어 있는 PDA1 항체이고 이제 오른쪽 세 가지가
실제로 예측한 구조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클론 중에서 발현이 높은 친구들은 엄청나게 잘 결합을 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인비트로로 항체를 만들었을 때도 잘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고,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식으로 이제 1사분면에 있는 클론들이 있기 때문에 시판된 항체들과 비교해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안티바디를 설계했고 인비트로로 검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플리멘터리 메터리얼을 보면 이제 PDL1과 유사하지만 이제 CTLA4나 B7-1 같은 구조가 유사한 단백질에는 이제 바인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EGFR 같은 경우는 괄호치고 보시면 S486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세뚝심압에 대한 이제 저항 이제 변이에요. 저항이 되는 변이인데 이 변이에 대해서만 따로 타겟을 한 것입니다. 또 AAK7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 막단백질의 구조는 저희가 아예 모르고 알파폰드 예측 구조만을 읽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서 항체를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타겟이 되는 항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한 줄씩이 추가됐는데 보시면 경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PDL형 같은 경우는 아테졸리주맙, 뭐 허투는 트러스트주맙이랑 경쟁을 시켰을 때는 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바인딩이 덜 되는 모습들을 A, B 정도는 볼 수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경쟁 관계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타겟을 타겟한다는 거를 교차 검증한 것에 가깝고요. 어, 좀 특이하게 보면 이제 음, 네, 여기 보면 이제 D번에서 HVR2AB 같은 경우는 파라톱을 따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타겟하라는 걸 좀 더 가이드를 좀 더 준 게 있는데, 가이드를 준 친구들이 드노보로 처음 한 것보다 좀 더 잘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어떤 종류의 개입을 저희가 해서 의도를 넣었을 때 생으로 행성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결과가 보였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수준으로 저희가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자 수준에 대한 예측을 한 걸 보면 이제 프리즐 7이랑 PDL1 같은 경우가 좀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되는데, 보시면 이제 기존의 항체들에 비해서 결합 각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결합하는 부위도 한 70% 정도는 공유하지만 30% 정도는 노블한 데를 결합한다. 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어, 결합 각도의 차이, 그리고 CDR 루프의 길이, 꺾임 정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특허의 요인이 되기, 그 청구항에 써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 분자 구조들, 이제 원자 구조들인데 안티 PDL1이랑 안티 허투 두 가지가 좀 보이게 돼요. 그럼 보시면 이제 실제로 시판된 항체들, 뭐 아테졸리주맙이랑 트라스주맙에 비해서 어떤 결합들이 좀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염다리가 뭐 한 두 개 더 많다, PDL1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 뭐 매우 고친화도의 결합을 보인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 이거는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타입과 비교를 한 거예요. EGF에서 특정 돌연변이만 저희가 타겟을 하는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A를 보시면 EGFR 와이드 타입에서는 완전히 이제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EGFR 특정 변이에만 이제 상당히 잘 결합을 한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프리즈 1, 5, 7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프리즈 7만 타겟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윈트 시그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나머지 패밀리들은 윈트 시그널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가 매우 비슷한 거고, 뭐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생성한 안티바디들은 프리츠 7에는 잘 결합을 하는데 5랑 1에서는 완전히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브 타입을 잘 구분을 했고, 혹은 와일드 타입에는 결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성도 많이 갖췄다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네, 뭐 EGFR
이제 분 원자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성 돌연변이 기전에 속하는 변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할 수 있으면 이제 EGFR 돌연변이를 타겟하는 거고, 뭐 이런 임상적 이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사실 EGFR 변이 쪽은 시장이 많이 포화되기도 했고,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뭐 병용요법도 나오고 있고 매우 이제 경쟁이 심한 부분이고, 단지 이 돌연변이 하나만을 타겟한 안티바디가 시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뭐 시장의 언맨 니즈를 어느 정도 타겟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장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비트로로 검사한 거 이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이 약을, 이 안티바디를 양산할 수 있는지 초기윤주에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제 시판 가능한 부분인지 CMC, 그러니까 CMC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장표예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보진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있는 타이터를 보면 아테졸리주맙 시판된 항체보다 타이터들이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터가 이제 효모 수준에서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면 초균주에서도 수율이 거의 맥시멈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0 정도 넘어가면 초균주에서 3.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특별한 공정 변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양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매우 잘 나는 거 볼 수 있죠. 하고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안 나오는 편인데, 시판된 항체들 중에서 이 정도면 수율이 한 4배 높기 때문에, 4배, 5배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뭐 안정성 같은 경우도 이제 웹체인이랑 서멀 스테빌리티 쪽 부분 보시면, 웹체인이랑 FC 체인 둘 다 70도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웬만한 환경에서 다 안정적이다. 뭐 이제 마지막에 패키징이나 리스포라이제이션 같은 걸 하는데 그때도 안정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요즘 70도를 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결합 강도, 이제 KD 어피니티 부분도 보시면 피코몰 라인 걸 볼 수 있어요. 피코몰라 레벨에 들어가면 저희가 몸에서 최대의 농도로 있을 때 그냥 웬만한 거 다 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표에서 시판된 항체보다 낮거나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약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순수하게 예측한 구조만으로도 실용 성결을 했다는 점, 이제 ALK 같은 거는 구조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것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괜찮은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랩 데이터로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조를 잘 모르는 희귀 단백질들, 뭐 막을 여러 번 뚫는 다중막 단백질들, 이런 것들 타겟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정밀한 변이나 서브타입에 대한 선택성도 잘 보였다는 거. 또 무엇보다 실제로 항체를 뭐 랩에서만 이제 뭐 디자인한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로 시판될 수 있는 약물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 이게 좀 이제 우수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도전 과제들도 당연히 있는데, 가장 제가 공감이 됐던 거는,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면역 원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잘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뭐 글라이코실레이션도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풀 안티바디를 만들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의 검증이 좀 덜 돼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의의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해외 회사들을 보면, 안티바디를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형태로 저희가 약을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바이스페시픽뿐만 아니라 뭐 트라이스페시픽이나 테트라스페시픽, 이런 것도 완전 뭐 FC 체인도 완전 바꿔 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AI를 디자인을 하는 회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장차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모델에 대한 거를 공개를 잘 안 했다는 거랑, 벤치마킹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벤치마크인지 저희가 알 수 없다는 점, 이런 것 좀 아쉬웠고, 또 에피톱의 구조와 장기를 저희가 미리 설정해 줬어야 됐다는 점,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구조와 지식에 어느 정도 이전하는 면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